오늘 그래도 이제 어쨌든 토론회 지금 막 끝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평이하고 밋밋하게 봤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의원이죠. 전에게 얘기하는 얘기 중에서 그 한중 문제를 갖고 그쵸. 얘기하는 장면이 제주의 꿈이 중국의 꿈입니다. 그런 얘기가 잘 몰랐던 얘기인데 제주지사로 재임하실 때 중국몽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셔서는 제주의 꿈이 중국의 꿈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내용으로 남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라서 우리나라 집권 여당의 어떤 당대표 토론회 치고는 저는 그냥 재미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 이제 분을 딱 요약을 하자면 원희룡 후보 어제까지만 해도 온갖 마타도는 원희룡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갑자기 오늘 야 형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이런 싸움 그만하자 해서 아니 형님 어제 이렇게 거짓말 한 거는 해명을 하세요. 야야야 그만하자니까 이거 있잖아요.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일단 중단하고.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선관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한 기사가 200개 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긴 걸로 하자? 예,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나경원 후보. 나도 강남에 공천 줬어봐. 얼마나 잘하는데. 저는 저희 지역을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렵다. 차라리 승민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셔달라. 지명도나 이런 걸로 아니 제가 공동 선대위원장 하겠다고 안 했습니다. 제 이름이라도 빌려줘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름만 빌려주세요라고 저는 분명히 그 요청을 받았고 저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한테도 강남 같은데 공천 줬으면요 제가 정말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처음 알았어. 나경원 후보가 지원 요새 안 나간 거에 대해서 내가 8% 차이를 이길 줄 알았으면 지원 요새 좀 나갔을 텐데 이랬다는 거야. 떨어진 후보들 앞에서 미쳤나 봐. 윤상현 후보는 야야 정치는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형수님이 문자하면 답도 하고 이런 거지.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게 공적으로만 살려 그래. 이건 또 무슨 시골 아저씨 같은 소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왜 이러시나. 두 가지가 너무 디커플링이야. 너무 큰 뉴스들이 많잖아. 나토 정상회의도 엄청나게 큰 뉴스고 그다음에 탄핵 청문회에 증인을 부른다는 것도 엄청난 큰 뉴스인데 이거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한가한 얘기를 하고 토론하는 것 같아서 이 토론회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하나이고 두 번째 적과 아가 막 헷갈려 있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차원에서 내가 더 선명하냐 그렇지 않은가를 갖고 이거를 거기서 판가름 내줘야 되는데 정작 적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 안에서 막 수류탄 던지고 총 던지고 불 꺼놓고 두들겨 패고 막 이러면서 싸움을 해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한테 이제 한마디씩 1분 발언을 했거든요. 내 후보가 다 했는데 저는 되게 이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애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한테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내 후보 중에 유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너무 잘하셨고 대통령이 가시려는 길과 제가 가려는 길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입니다. 원전 에너지 산업의 부활과 한미 가치 동맹 복원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과 중국, 북한 등의 확장, 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걸 통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설 수 있는 강하고 유능한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서 사실 대통령의 마음과 국정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좀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님이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오늘 좀 그랬어요. 거기서 조금 굳이 내용적인 측면을 제기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특히 원희룡 장관한테 뭘 제기하냐면 한중 관계, 중국 문제하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딱 제기해요. 이게 원희룡이 한나라당 소장파로서 개혁 성향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소장 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개혁 성향일 때 가졌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보수 성향의 신진 정치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다 묻는 거잖아. 그렇죠. 뉴라이트가 됐든 한나라당 소장파가 됐든 전대협 열린우리당 혁신파가 됐든 간에 개혁파가 됐든 간에 그거를 딱 묻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보수의 귀환, 그러니까 청년 보수 정치인의 귀환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뭐 기왕 얘기가 좀 진전시키면 세 번째 그 디커플링이 뭐냐면은. 민심과의 괴리예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하면 아주 의미심장한 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57.0%,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68.4%, 그다음에 보수 지지층의 63%가 한동훈 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국힘 내에서 벌어졌던 저런 토론회, 그다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논란이 정말 민심을 반영한 어떤 논쟁이었는가 아니면 민심과 좀 거부감이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잖아.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떠나서 그동안의 논쟁이 민심을 반영하면서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민심과는 전혀 무관한 논쟁을 한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연령대별 지지율이 좀 충격이었어요. 나는 당연히 40대에서 압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0대였어요. 60대, 70대에서 지지율이 저렇게 높다는 게 너무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 지지층이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뭔지 아세요? 한 딸이라 그러고 한동훈 위원장 뚜껑 뭐 가발이네 뭐 키높이고도 얘기 왜 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멀끔하고 잘생긴 이미지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지율을 보세요. 남자 지지율이 더 높아요. 남성이 조금 높네요. 네, 남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동훈 외모에 반해가지고 정신줄 놓고 쫓아다닌다 한 딸이라는 프레임은 틀렸다는 거예요. 남성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보수를 지켜온 대구 경북 그리고 60, 70대 남성의 지지율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동훈 지지율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붙여졌던 모든 프레임이 깨지는 저론조사예요, 이게. 원희룡 지지층에서 가장 흥미있는 거는 대구 경북에서 8.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12.2% 이게 누구냐면 나경원인데 나경원보다도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브라이브 그러니까 당내 투쟁에 대한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비판적인 민심인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보면 2,000명 정도 조사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 조사가 전체 국민들을 이렇게 대변하는 거고 이게 일종의 집합지성 같은 거니까 전체 민심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 민경 대표님이 어느 번 나왔을 때 좀 기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한나라당 소장파 시절에 갖고 있었던 감성이 상당히 살아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였어요. 오늘 뜻밖이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나라당 소장파 시절에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법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문과 관련해서 강연도 많이 나가고 그랬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 소장파가 국가보안법 문제에서 폐기에 가까운 개정안을 냈건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찬양고문죄랑 불고지죄를 폐지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게 뭐예요? 찬양고문죄랑 찬양고문죄는 7조. 국가보안법은 구체적으로 북한 애들하고 만나서 회합해서 그다음에 지령 수술을 하고 이게 좁은 의미의 국가보안법 간첩인 거고 그다음에 간첩과 무관한 그냥 말로 하는 거 그다음에 책으로 쓰는 거 뭐 이런 게 고무찬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보안법 위반 어떤 사건의 대부분이 고무찬양에서 시작돼서 저기가 번지는 거야. 간첩으로 번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두 개를 인위적으로 떼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고무찬양을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간첩에 대해서도 약화시켰다는 얘기랑 같죠. 위험한 함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나라당 소장파가 있었고 주 3일 근무제도 그런 거잖아. 워라벨 막 그래가지고 한때 유행이었던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원희룡 의원이 나는 오늘 들으면서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0년대에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7년, 18년, 9년 뭐 뉴라이트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분위기를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 같아. 또 다른 어떤 세대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출현 같은 느낌이. 나는 오늘 토론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의 출현이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이게 새로운 시대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토론을 너무 잘하더라고. 미국 무슨 대선 토론 같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미국 대선 토론은 의외로 잘 못해.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아니 지금 말고 옛날 오바마 때. 민경훈 대표님. 나 영어 못한다고 지금 나 지금. 아니 트럼프랑 바이든. 내가 민경보다 영어 잘하잖아. 나도 영어 좀 해. 왜 그래.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오늘 근데 원희룡 후보는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어제까지 그러다가 그거 왜 그럴까요? 저기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게 안 먹힌다 생각이 더 그런 걸까요? 그것도 있고 우리 최국은 어제 그렇게 해서 지지율 나오면 이제 태세 전환할 거다 이렇게 최국 진짜 훌륭해 그런 것도 있고 대통령실이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계속 오르락거리는 이렇게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대요. 전반적으로 다. 근데 이제 원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더 가까우니까 말을 들은 거고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준비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한 거고 원 후보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되는 사람이니까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여론조사 결과가 강력히 작동했을 걸로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먹힌다 싶으면 난 더 갔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더 가지 않고 민심에서 잘 안 먹히는구나. 따라서 이건 역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아직은 지금 23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다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른 구도를 가지고 판세를 다시 뒤집어 엎겠다 뭐 이런 거지. 나는 전체적으로 철수하고 철회했다고 보진 않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 케이스로는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약간 일단락되는 분위기니까 내가 질문 1, 2, 3 첫 번째 1은 이번 문자 메시지 사건은 무언가 뭐 원희룡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제기할 만한 것을 제기한 거야? 아니면 꼬투리를 잡은 거야?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장 오늘 문자 전문 공개되면서 민주당 뭐 물었을 것 같아요? 댓글 부대. 댓글 부대 지금 난리예요. 내가 보기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청문회 열어갖고 영부인 다 소환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안 나가야지. 댓글팀. 그 댓글팀 갖고 내가 보기에 민주당 내가 보기에 한 지금부터 3개월 물어 뜯어가지고 결국은 여사님이 댓글팀 운영해서 국정농단 한 달을 가지고 쟤네들 지금 탄핵집회 또 다져 나올 판이야. 미쳤다니까. 물론 그 문자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댓글 부대라는 말이 있다는 거는 너무 큰 빌미를 준 거예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자 메시지 파동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 엄청난 실수가 있었다는 거야. 변비에 가까운 설사에 가까운 그치. 대변 사건이랄지 그다음에 정청래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덮어버렸어. 맞아. 맞네. 내가 볼 때 나는 좀 황당했어. 그러니까 변비에 가까운 설사에 가까운 설사탄핵 대변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건데 그거를 특정을 못하더만 누가 그랬는지를 말을 못하더만 아니 세상에 검사 탄핵을 하는데 누가 쟤를 탄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쟤가 쟤일 거니까 탄핵하겠습니다 이거야. 누군가 설사했다는데 우리가 보기엔 쟤 같아. 그러니까 탄핵하자 이런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거를 두고 보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또 하나는 정청래 사건인데 나는 지금도 정청래 그 사건 발언에서 피가 끓어. 해병대. 평생을 20-30년간을 군인으로서 복무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겠냐고. 그런데 이게 다 묻혀버린 거야. 그리고 문자만 남았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웃긴 게 왜 쟤네들의 악재를 우리의 악재로 덮지? 이러한 내부 분란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거는 긍정적이야.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그 당시에 너무나 큰 일이 있어서 근데 그 큰일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갔어. 저쪽에서 완전히 골대를 비워놓고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공격을 안 해. 자살골로. 공격을 이쪽에서 해. 골키퍼가 다쳐가지고 골을 넣으면 되는데 그 골을 우리한테 넣어. 세 번째 내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좀 많이 봤던 유튜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왜 그래? 너무 심하더라고. 나는 사실 요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잘 안 보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저렇게까지 흠집을 내지? 저렇게까지가 뭐예요? 한동훈을 공격한다는 네, 한동훈을 공격하는데 공격 정도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선에서 공격을 하더라고. 아니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돌격다가 돼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왜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을 던지면서 공격을 하냐고. 아니 왜 그러면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자기가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하라고 괜찮다고 뭐 선거야 그런 거지. 근데 왜 여사님하고 대통령을 던져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여사님과 대통령을 이 저작거리에 내돌리면서 공격을 하냐고. 미쳤냐고. 나 진짜 돌았다고 생각했다니까. 이거 너무나 아쉽게도 지금 골대가 비어 있는데 골대를 향해 공을 차질 않아. 그런 것들을 물고 좀 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또 이제 채널A에서 장윤미 있잖아요. 제가 좀 잘 흉내를 내는 우리의 장윤미. 교수님께서 위한 계사상. 우리 이거 많이 싫어한다니까. 서민 교수님 엄청 좋아하는데. 인체 비하하면 안 되지. 인체 비하가 아니고 묘사라고. 묘사. 그래. 묘사. 알았어.